오늘 트럼펫 레슨입니다. 오랜만에 레슨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가 많은 시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제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평소보다 레슨이 좀 늦어진다든지 그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 이거예요. To attack. 네, to attack. 자, 어택은 제가 색소폰 레슨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택은 사전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누구를 해하고자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공격하는 거. 이거를 어택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악기를 함에 있어서 어택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주어진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시작 한다 그러면 그 시작을 박자에 맞게끔 타이밍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 박자 안으로 딱 시작을 끼워 넣는 첫 음을 어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이 4개가 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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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4개가 있다 그러면 그 4개를 텅잉으로 우리가 구분을 져줘서 4개를 내잖아요. 그 4개 중에 처음 들어가는 첫 음, 그것을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푸어 어택이라는 게 뭐냐? 이 푸어 어택은 이 트럼펫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거론들을 하세요.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푸어택에 대한 비교적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푸어택은 들어보긴 했어도 푸어택이 도대체 뭐고 왜 이 푸어택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가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이 푸어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악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택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푸라는 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푸어택. 그러면 푸어택이 아닌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푸어택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투어택이에요. 투어택. 자,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실 테니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딱 내려고 시작할 때 그게 어택이 됐던 텅잉이 됐던 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 이 혀를 사용해서 음을 이렇게 잘라 나가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텅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모든 관악기에서는 다 이 텅잉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플룻도 그렇고, 색소폰, 리드 악기도 그렇고, 클라리넷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펫도 그렇고, 트롬본도 그렇고, 피스 악기라고 하는 이 금관 악기도 다 어택을 쓰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텅잉이라는 걸 사용해서 음을 잘라 나가는데, 이 투 어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 연습할 때나 연주할 때 쓰는 그냥 어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 하니까. 투,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푸 어택은 뭐냐? 텅잉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혀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혀를 사용하지 않고 바람으로만 내서 그 소리를 딱 정확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소리를 딱 내는 것이 바로 푸 어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푸어택에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푸라는 게 왜 이 글자가 됐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텅잉을 할 때 투 말로 한다면 발음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텅잉을 하지 않고 시작하면 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푸. 자, 텅잉을 하면 이게 되고 텅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글자로 만들다 보니까 이 푸라는 발음으로 된 거예요. 푸어택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푸가 될 수도 있고 포가 될 수도 있고 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포. 그래서 오 발음인 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우 발음을 사용해서 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푸어택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푸라는 발음에 있어서 이 우 발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온 대로 푸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푸 발음이죠. 또 푸가 될 수 있죠. 으 발음. 푸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 발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포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하자면 아 발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파. 그러면 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지금 나온 네 가지 발음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푸라는 발음으로 푸를 했을 때 다른 으나 오나 아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구강 구조, 그러니까 이 푸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구강 구조라든지 어떤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푸어택을 사용해서 연습을 한다면 가장 우리가 알맞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올바른 이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푸 발음이에요. 푸도 아니고 포도 아니고 파도 아니고 푸예요. 푸.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푸를 할 때 우리 전반적인 입안의 구강 구조라든지 입술의 앙부쇼에서 어떤 모양이 결과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자, 파는 왜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면 파라는 발음 자체가 입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파. 그러니까 버징을 하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은 버징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붙어 있는 상태가 돼야 버징이 되니까. 그리고 또 포를 하면은 이 뭔가 발음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호흡이. 그래서 바람은 나가야 하고 입술은 붙어 있는 상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발음이 푸라는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푸어택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푸어택은 왜 하느냐? 왜 알아야 하고 왜 우리가 이 푸어택을 이해하고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푸어택의 반대말은 투어택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혀를 사용해서 우리가 텅잉을 하면서 첫소리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텅잉의 어떤 그 효과 아니면 텅잉이 가진 어떤 역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텅잉은 음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잘라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텅잉의 아주 강력한 효과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폭발력이에요. 폭발력. 자, 무슨 얘기냐?
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압력을, 숨을 쉬고 들어 마시고 압력을 가다 놨다가 그걸 순간적으로 강하게 앞쪽으로 팍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혀가 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그 권총의 방아쇠 방아쇠 같은 거예요. 권총을 이렇게 쏠라다 보면 이렇게 짤깍 제끼잖아요. 총 쏘기 전에 딸깍 제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쏘면은 그게 이제 딱 때리면서 총알이 팍 나가잖아요. 그게 방아쇠였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리거. 외국 사람들 트리거라고 그러던데 이게 짤깍 제껴놓은 상태에서 스프링으로 이제 딱 걸쇠에 딱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방아쇠를 당기면은 얘가 이렇게 탁 때리면서 그 총알을 딱 뒤에 그 화약 있는 부분을 때려가지고 총알이 폭발을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만큼 뭐 그 정도까지야 되지 않겠지만 그런 강력한 힘을 이 텅잉이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뒀다가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입속에 뭐 수박씨 같은 거 있는 거를 굉장히 멀리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후 하고 부는 것보다 텅잉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입에다가 씨를 이렇게 가둬뒀다가 툭 하고 뱉으면은 그냥 푸 하고 뱉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폭발력이 이 텅잉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텅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고마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폭발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분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른 그 호흡을 분출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해서 고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언젠가서부터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혀를 텅잉만을 의존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푸 어택에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텅잉 자체가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폭발력을 나도 모르게 너무나 의존한 나머지 우리 몸에서 갖춰야 할 소리를 내에 있어서 전반적인 세팅이라든지 몸의 텐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거야. 몸의 힘이 굳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가 다 해주니까, 혀가. 툭 하면 그냥 세게 탁탁 나가니까 그거를 믿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몸의 전반적인 악기를 불 때 그 상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뭔가 궁하고 사람은 뭔가 아쉬워야 뭔가 계속 찾고 그 찾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 발견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면은 뭔가 내가 막 돈이 많다 그러면은 아쉬운 게 없으면은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텅잉이 꼭 그래요. 텅잉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테크닉이긴 하나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힘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몸이 해야 할 일을 자꾸 입으로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푸 어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푸 어택이라는 이 말은 사실 국내에서 돈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트럼펫을 지금 공부할 때서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한 35년 정도 트럼펫을 불고 있거든요. 근데 어림잡아 한 15년, 많이 잡아야 20년 그 전에는 이 푸 어택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푸 어택이라는 것이 이 활발하게 국내에서 이렇게 이 말이 돈 것이 약 뭐 한 10년 남짓 돼요. 10년, 길어야 뭐 10여 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게 우리나라에 이 말이 그때서부터 돌았냐? 그 이유는 이 해외로 유학을 간 국내의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유학파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워서 국내에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도 유학을 가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유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힘들었잖아요. 근데 최근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유학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많은 선생님들, 훌륭하고 좋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 선생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 말들이 퍼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푸어택은 바꿔 얘기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연습 방법이에요. 푸어택은.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될 것을 혀로 혹은 이 입 어디선가 그 폭발력만 의지를 함으로써 몸으로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다. 찾지를 못한다. 그럴 기회를 놓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푸어택은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 일단 푸어택은요. 텅잉을 안 하는 거잖아요. 텅잉을. 처음에 우리가 음을 하나를 내더라도 텅잉을 해서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소리 내기 쉬운 솔을 한번 내보면 제가 지금 텅잉으로 냈거든요. 이렇게 혀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데 푸어택은 혀를 사용하지 않고 바람만 밀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푸어택으로 제가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예, 사뭇 다르죠. 그 앞에 소리 시작할 때 보면 텅잉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땅 하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땅 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푸어택을 사용하면은 그 처음에 그 부분이 땅이 아니고 약간 화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푸어택은 일단 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소리를 하나를 내든 두 개를 내든 길게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상태와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옥타브 도, 그러니까 옥타브 도, 그러니까 낮은 도에서 위의 도까지는 거의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푸어택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고음서부터 어려워져요. 고음서부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음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이 고음 여러분들 내실 때 나는 고음 어디까지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자부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음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신 분이 미를 겨우 내는데 투옥타브 미를 내가 솔을 탁 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한 자랑거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고음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내는지 내가 낼 수 있는 능력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텅잉을 하지 않고 푸어택으로만 낼 수 있는 고음이 여러분들의 능력치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텅잉을 해서 투옥타브 솔이 나는데 푸어택으로 하면 투옥타브 솔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혀의 폭발력을 이용하면 투옥타브 솔이 나는데 혀의 폭발력을 이용하지 않고 몸의 압력과 몸의 작용으로만 이 투옥타브 솔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투옥타브 솔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푸어택으로는 한 레까지는 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음의 능력치가 투옥타브 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폭발력을 이용하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항시 원할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발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마운 거지만 그것만 믿다가는 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푸어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푸어택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해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나 영상을 보질 못했어요. 푸어택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 같은 경우는 좀 잘 나고
저음 같은 경우는 푸어텍이 어렵지 않아요. 저음은 압력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푸어텍을 했거든요. 저음은 어렵지 않고 중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고음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고음도 우리가 푸어텍을 통해서, 그러니까 혀를 사용하지 않고 푸어텍으로만 연습을 하다 보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스스로가 서서히 알게 되거든요. 폭발력이 없이 내 몸 자체를 어떤 그 폭발력의 근본 에너지로 딱 찾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고음도 푸어텍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어텍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한 선생님들도 좀 대단한 거죠. 많은 연구와 많은 경험과 뭐 본인들, 선생님들 자신들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테지만 많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 이해도가 빠르더라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푸어텍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푸어텍을 연습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텅잉과 마찬가지로 텅잉 못지않게 혀를 사용할 때처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푸어텍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지금 어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텅잉을 한 거거든요. 텅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늦거나 빠르거나 하지 않게 그 박자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제가 텅잉을 사용 안 했거든요. 푸어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텅잉과 마찬가지로 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소리가 딱딱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텅잉만 계속 하시던 분들은 이 타이밍은커녕 소리 내는 것도 어색하실 거예요. 좀 이상하고 안 해보던 거라. 근데 이거는 적응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고음은 힘들더라도 저음과 중음 정도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푸어텍은 뭐가 중요하냐면, 푸가 되려면, 여러분들 푸라는 발음이 되려면 일단은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닫혀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떨어지면서 푸가 되잖아요. 푸.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세요. 입술이 닫혀 있다. 입술이 닫혀 있다. 자, 그런데 이 닫혀 있다면 그 어느 정도로 닫을 거냐,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꽉 닫을 거냐, 느슨하게 닫을 거냐, 뭐 살짝 벌어지게 이렇게 놓을 거냐, 그 정도를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푸어텍을 했을 때 가장 편하게 소리가 나고 가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소리가 딱딱 나는 그때의 어떤 그 붙여있는 상태 있잖아요. 푸어 하기 전에. 그 상태, 그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인 강도예요. 말이 조금 요건 꼬여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텅잉을 안 하고도 소리가 깨끗하게 원하는 타이밍에 날 때가 있거든요. 그 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문 상태에서 푸를 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상태를 기억하시면 그게 가장 알맞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꽉 이렇게 푸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입술을 위아래를 꽉 물고 있으면 푸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푸가 안 되잖아. 그냥 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되는 둥 마는 둥 느슨하게 이렇게 위아래 입술이 이렇게 다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건 푸가 안 되잖아. 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푸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이게 닫혀 있어야 되는가?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깨끗한 소리를 텅잉 없이 푸어텍으로 내려고 그러면 이 몸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푸어텍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에요. 이제부터
몸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몸의 상태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지. 몸 상태가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근데 푸어텍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기 시작하면은 그 소리를 내기 전에 뭔가 아까 제가 그 권총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트리거를 이렇게 짤깍 트리거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방아쇠죠? 이게 방아쇠고 이거 딸깍하면은 그 딸깍하는 것이 총알이 나가기 전에 모든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내 몸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소리를 내기 전에 이렇게. 자,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 숨을 들여 마셨어. 들여 마시고 내뱉기 전에 뭔가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숨을 들여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들여 마시고 그냥 바로 낸 게 아니고 준비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한다는 느낌도 있고, 바람을 딱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내뱉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느낌도 있고, 전반적으로 내가 딱 준비 자세를 취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보이시죠? 뭔가 한번 탁 걸쳐지잖아. 이렇게 숨을 들여 마셨어요. 자, 들여 마실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번 찰커덕 하고 딱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숨 들여 마셨어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질 않아요. 특히 고음에서. 지금 편안한 음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음으로 가면 어렵거든요. 그럼 투옥타브 소리를 푸어텍으로 내볼게요. 제가 저 텅잉 없이 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옥타브도. 제가 지금까지 텅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텅잉을 안 하고도 지금 3옥타브 도까지 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 3옥타브 도는 그러니까 섭렵한 거지. 제게 된 거예요. 연주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고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푸어텍을 해보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게 왜 안 되냐면 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래요. 몸을. 힘을 어디다 줘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준비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 영상 다음에 색스폰 레슨이 또 나갈 거거든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언제 나간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음 이제 색스폰 레슨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단전이에요. 단전. 복식호흡 편에서도 1, 2편에서도 제가 단전을 언급을 했는데, 이 푸어텍이야말로 단전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전을 이용하면 반대로 편해지는 거예요. 혀의 폭발력이 없어도 굳이 그게 있지 않아도 단전의 텐션으로 고음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한테 이점으로 오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리를 어떤 한쪽으로 의존을 해서 뭔가 쥐어 짜내는 뭔가 항상 걱정 속에서 고음을 내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그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그 부담감이 여기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푸어텍을 통해서 몸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부담감이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만 있던 것이 쭉 내려가서 저 단전으로 이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힘이 세겠어요? 몸의 힘이 세겠어요? 몸의 힘을 전반적으로 줄 줄 안다면 여기에서만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몸을 쓰는 것을 지금 모르고 텅잉의 폭발력만 의지하고 의존한 채 우리는 계속 지금 여기만 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늘려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그게 힘이 됐던, 그게 뭐 에너지가 됐던, 아니면 우리 지식이 됐던, 어떤 전반적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느는데, 여기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미천이 금방 그건 바닥나버려요. 지금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푸어텍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는데 지금 일단은 편한 저음, 중음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텅잉을 안 하고 소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쭉쭉 뻗어나가는지를 보세요. 자, 일단 옥타브 도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지금 텅잉을 안 하고 도를 냈는데 어떤 소리의 이상이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텅잉을 했을 때와 별 다른 턴 컬러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텅잉을 하지 않고 푸어텍으로만 소리를 낼 줄 알았을 때 그것이 지금 내가 그 음이 도가 됐든 미가 됐든 그 위에 솔이 됐든 그 음을 지금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푸어텍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연습이 돼서 내가 됐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발전을 시키면 좋냐면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혀를 폭발력을 일으키는 아니면 뭔가 내가 어택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그 음을 시작하는 어택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됐던 혀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푸어텍으로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혀는 그냥 거들 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텅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달라져요. 푸어텍을 하게 되면. 몸으로 텅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어텍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혀도 몸의 일부지만 혀만 의존했던 사람이 이 몸 전반적으로 어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혀가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빠른 텅잉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빠른 텅잉을. 그러니까 지금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 앞으로 이제 계속 레슨이 나갈 건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싱글 텅잉, 그러니까 드드드드드드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빨리 하면 막 이렇게 되죠? 엉망된단 말이에요, 막. 근데 이걸 이렇게 빠르게 해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텅잉을 하게 되려면은 이 혀에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 혀의 힘을 어떻게 빼느냐? 푸어택을 통해서 내가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혀는 그냥 거들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혀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푸어택을 연습을 하신 후에 어느 정도 되면 한번 텅잉을 푸어택을 했을 때, 연습을 했을 때 몸 상태로 텅잉을 한번 가볍게 투투투투투투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상태에서 유연하게 음이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유연하게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푸어택은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이점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푸어택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푸어택에 대한 이해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푸어텍에 대한 개념과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저는 지금 대본을 놓고 이렇게 쪽지라도 써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대1 레슨 하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영상에 편집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빠지고 뭐 중요한 내용인데 빠뜨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보충해서 다시 푸어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어텍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푸어텍을 연습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